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비트코인이 굉장히 좁은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임 가져가고 있습니다. 증시 쪽에는 조금 타격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 시장은 비교적으로 견조한 흐름들 유지하는 중인데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FOMC 의사록이 공개될 예정이죠. 그 전까지는 우리도 조금 숨을 죽이면서 흐름들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전략들 저희 방송 통해 챙겨가 보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호르무즈협에서 발생한 유조선 피격 소식으로 이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고조됐는데요. 국제 유가가 3% 안팎으로 급등한 데다가 이 AI 랠리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다시 한번 크게 약세를 보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여기에 또 어제 한국 증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급락으로 코스피가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릴 만큼 급락이 됐었죠. 이 영향이 반도체주, 미국의 반도체주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면서 AI 관련 투자 심리를 더욱더 냉각시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또 AI 업종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동시에 반영을 하면서 당분간은 기술주 중심의 변동성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들 참고하시려는 분들 아래로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이 고래들이 지금 우선적으로 매수의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해서 그 얘기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리픈과 관련해서 또 규제 호재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부터 열어보시죠. 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3,588개를 매도한 직후에도 이 고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구축하면서 시장 반등에 베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의 매도 이후에 한 6만 1,200달러대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하지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6만 4천 그 이상까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도 그려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스트래티지의 매도가 우선주 배당 재원 마련과 또 유동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었던 만큼 오히려 스트래티지의 재무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인지 스트래티지의 매도 직후에 나왔었던 이 하락을 매수의 기회로 삼으려는 움직임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고래 지갑을 살펴봤더니요. 비트코인 1,000개에 무려 40배 레버리지를 적용하는 등 대규모의 매수 포지션을 열어서 강세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번스타인도 이번 조정폭이 과거의 사이클보다는 제한적이라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상승 전망을 유지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기관과 대형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당분간은 그래도 조금은 유의를 해봐야겠지만 희망 포인트들은 우리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리플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이 암호화폐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라이선스를 획득했습니다. 이로써 유럽 암호화폐 규제죠. 미카를 완전히 충족하게 된 건데 유럽 경제지역 30개국에서 규제를 준수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고요. 유럽 시장 확대를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 이런 평가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호재에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가격의 흐름은 조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수요 둔화와 또 미결제 약정의 감소로 투자 심리가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더라도요. XRP는 주요 이동평균선들 아래에서 하락 채널을 유지하는 모습이고 RSI와 또 MACD 역시나 상승 모멘텀 둔화를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제한적인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한 XRP입니다.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1.17에서 1.18달러 이 구간이 저항선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추이를 조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이슈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실시간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자,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 대다수의 코인들이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그 사이에 많이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정도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비트코인 63,500달러대 아직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인데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0.7% 정도 밀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그래도 1,800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도 잠깐 나타났었죠. 하지만 조금 큰 폭으로 1% 넘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777달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있고요. XRP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켜고 있죠. 이 메이저 코인들 가운데서는 낙폭이 조금 큽니다. 2.96% 하락하면서 1.11달러까지 밀린 모습입니다. 하지만 솔라나는 그래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2% 정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잘 지켜주고 있는 이 80달러가 굉장히 눈에 띕니다.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100달러를 향해 달려갈 수 있다. 이런 평가들도 전해지고 있으니까 솔라나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이저 코인들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는 많이 밀리고는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 정도는 잘 지켜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지점입니다. 여기에서의 앞으로의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과 세밀하게 시장 진단 내려볼 예정이니까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수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실시간 시장 이슈들 업데이트 받고 싶다라는 분들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 뒀습니다. 정보방으로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세부적인 전략들 하나도 놓치지 말고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수요일 전문가 김동환입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고요. 저번 주 수요일 방송에서만 보더라도 사실상 조금 하락폭이 너무 많이 컸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더 하락이 들어갈 거다라는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유일하게 이제 근거를 가지고 저번 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승을 바라봤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정확하게 관점 자체도 맞아떨어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항상 늘 공포 구간에서도 기회 구간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기준점과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난주 방송부터 이번 주 방송까지 그 일주일 사이의 이 등락의 폭은 꽤나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의 방송을 유심히 보신 분들이라면 이 전문가가 이 정도의 변동성 나올 거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나 전문가님이 내비쳐 주시는 단기적인 전망이 딱딱 떨어지는 모습들이 늘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전문가님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으신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지난주부터의 흐름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사실 앞자리 6도 달지 못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58K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대응을 하면은 괜찮아질 거다 말씀을 하셨었는데 맞습니다. 정확히 흐름이 올라왔네요. 네, 이제 저번 주 수요일 방송을 마치고 이제 제가 또 이제 복귀하는 당시에 갑자기 이제 비트가 또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가 이제 저점인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요. 이제 제가 저번 주 방송에서 들고 왔던 이 시나리오 예측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까지 이게 좀 친절하게 제가 이게 들고 오다 보니까 네. 항상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보시기가 많이 편하시겠죠. 제가 58K까지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눌림의 롱 포지션 대응은 관점은 유효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60.8K 안착 시에는 62에서 64K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번 주 방송에서 말씀드렸겠지만 공포 구간이 아니고 저는 기회 구간이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흔들리지 않고 시장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기준을 잡고 움직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뭐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진입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디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4가지 포인트들 친절하게 짚어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 4가지가 진짜 다 맞아 떨어졌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죠. 58K까지는 열어두자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잠깐 여기를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바로 그 위로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까지 하루 사이에 그려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전문가님은 기회로 잡아보자 얘기를 하셨었는데 정확히 전문가님이 또 말씀하신 그 라인 정도까지 비트코인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또 시각을 조금 달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점에서부터는 어디까지 또 열어둬야 되는 건지 전문가님 통해 의견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그럼 일단 앞자리는 6으로 바뀌었고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디로 열어두고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7일 연속 지금 양봉을 하고 있죠. 그래도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눌림이 있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제가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제가 적혀 있고 이제 눌림목의 롱 포지션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상승을 바라보고 있는데 위에 저항 구간 우리가 지금 뚫어야 되는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상승 구간 자체가 너무 좋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64에서 65K 사이가 매물대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는 숏 포지션을 조금 바라볼 예정이기도 하고요. 네. 이제 차트를 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이제 관점 자체는 항상 늘 여전히 유효할 거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여나 이 제가 관점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종목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 점은 꼭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62.7가 그리고 61K 구간 자체가 사실상 여기 구간에서는 이제 매수 유입 자체가 거래량 자체가 많이 붙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선명하게 이제 지지 구간이다라고 조금 판단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구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열어두고 움직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항 구간에서 눌림이 나오더라도 여기 구간에서 그러면 기준을 잡고 롱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까지 제가 타점은 좀 잡아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다시 하락이다라고 사실 생각하기가 제일 쉬운 구간이긴 합니다. 네. 사실 여기서 60K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심리적으로 이제 흔들리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전략은 추격 매수가 아니고 이제 눌림을 기다렸다가 확률적으로 조금 높은 자리에서 롱으로 대응하고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에서는 방향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진입하고 어디서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항상 늘 말씀드리는 손익비 좋은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쵸. 그런 구간들이 올 때는 항상 늘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번 주 방송에서도 이제 하락을 많이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제 관점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감사 인사를 조금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시장은 매일 변하지만 대응과 원칙은 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방에서는 제가 단순히 이제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점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고 어디 구간에서 타점 구간을 노려야 될지 그리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언제 사고 언제 파는지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목방에 안 들어오셨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정보 그리고 제 대응 전략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다음 주 수요일에 전문가님의 방송이 일주일 사이까지는 그래도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라인들이 있잖아요. 네. 62.7K, 61.2K. 여기 정도까지는 한 번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원웨이 구간으로 바로 올릴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눌림에 이제 조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 구간에 지금 저항 구간이 많기 때문에 네. 항상 보면 지금 64.5K까지는 안착이 들어가야지만 66K, 67K까지는 매물대가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이 가능합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위로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항 구간에 지금 막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눌림이 한번 나타났다가 여기에서 이제 지지에서 반등 구간을 저희가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늘 이렇게 상승 구간을 놓치셨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기는 보낼 거는 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에
이 부분을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타점 부분을 잡아 드릴 테니까 편하게 입장하셔가지고 관점들 공유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결과론적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남아 있지만 그 사이에 파동을 그릴 것이다. 이게 전문가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라인까지를 열어둬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짚어주셨죠. 지금 섣부르게 지금이 기회인가라고 들어가시기보다는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이때 한번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타이밍을 나는 혼자서는 못 잡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선적으로 드신다면 이 정보방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이 정확한 타이밍 제공해주고 있으시니까 이 시그널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두고 테더 도미넌스와 조금 비교를 해보는 분들 꽤나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조금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힌트를 얻어보려는 건데요. 전문가님도 테더 도미넌스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테더 도미넌스가 다시 한번 조금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상황일까요? 네, 이제 제가 이 테더 도미넌스 차트를 조금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 주 이제 방송에서도 상승을 바라봤던 이유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이 구간을 하루 이틀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 방송 지나고부터 해서 테더 도미넌스에 관련해 가지고 차트 흐름들은 제가 이렇게 정보방에서 차트를 계속해서 제가 공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가 이번 시장의 핵심이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롱을 바라봤지만은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지지를 하고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오는 구간도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가 체크드렸던 저항 구간에서는 이제 다시 조금 밀리고 있는 구간도 나오고 있고요. 테더 도미넌스는 이제 사실상 시장에 대기하는 자금의 비중을 보여주는 지표인 만큼 네.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쪽으로 자금 자체가 조금 유동성이 좀 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꼭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사실 이 테더 도미넌스 어떤 영향을 있을까라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요해왔고 어쨌든 간에 이런 차트 부분은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저항 구간에서 움직임성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실시간으로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움직이더라도 사실 흔들리지 않고 제가 대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 흐름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알트 쪽도 지금 비트 도미넌스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보니까 조금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비트는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 한기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방송 직후에도 또 움직임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테더 도미넌스와 같은 우리가 조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살펴봐야 되는 모든 부분들을 전문가님이 정보방 안에서 같이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비트코인 차트 하나만 본다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도 다른 것들까지 다 총망라해서 본다면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해 볼 수 있겠죠. 혼자서는 사실 많은 것들을 챙겨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거 다시 한번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의 전략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시죠. 지난주 히든코인 사실 일주일 동안 비트코인이 조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알트 쪽에서는 오히려 조금 조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전문가님의 히든코인은 그래도 다시 한번 오름세가 나타났네요. 네,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히든코인을 들고 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수익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보면은 차트도 조금 비슷하고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 제가 또 친절하게 지금 우리가 또 매수가 들어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네. 해서 별표로 제가 좀 쳐놨기 때문에 얼마 정도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조라라는 종목으로 제가 들고 왔고요.
그리고 방송 직후에 이제 매수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하는 타점은 제가 따로 남겨드립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조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까지 상승이 하면서 16%까지 상승이 됐죠. 하지만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게 머리 꼭대기에서 저도 못 팝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12%까지 어깨에서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고 이것도 반익 반본 전략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조라 종목도 놓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진입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순환매도는 섹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히든코인을 들고 왔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히든코인 조라였는데요. 12% 수익을 내고 정리를 하게 됐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히든코인뿐만 아니라 사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추가적인 전략들까지 받아가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종목방 히든코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 들고 왔죠. 이게 왜냐하면은 저번 주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하락폭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지 구간이 있고 여기서 상승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너무 좋고 거래량이 계속 붙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11만 원 밑으로 담아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늘 DCA 방향으로 해서 분할로 진입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추가적인 15%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방에서 제가 이거 지금 방송에서 들고 온 이유도 제가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다라고 자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방송 직후에서도 이제 일주일 동안 움직임성에 대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시장 자체는 변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보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들고 온 거기 때문에 아직 입장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입장하셔가지고 추가적인 정보도 같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전문가님이 히든 주식 종목, 히든 코인까지 두 가지의 전략을 다 제시해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전문가님의 전략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다시 또 유망한 코인이 갑자기 눈에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대응 전략들은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은 24시간 동안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100%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히든 주식 종목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하셨던 주식 종목은 어떻게 됐는지 조금 점검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저번 주에 들고 왔었던 히든 주식 종목 차트입니다. 그때 이제 9만 원까지 아침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진입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매수 구간까지 왔습니다. 지금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한 3주 전에 코스피 차트를 들고 오면서 8,000선 이하로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하락폭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분할로 진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방송 직후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 타점 잡아드리기 때문에 같이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이제 또 시간이 또 많이 없습니다. 바로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또 시청자분들이 제일 중요한 거 이제 히든 코인이겠죠. 히든 코인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도 지금 현재 가파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항 구간에서 내려오면서 지금 현재 지지 구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중요하게 제가 항상 늘 체크해드리는 게 RSI 이제 거래량이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2파 상승이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이제 방송 직후에서도 매수 타점 그리고 자금에 맞게끔 저희가 비중을 설정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대응할 수 있는 전략까지 들고 있기 때문에 입장하셔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께서 대응을 못하신 분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종목까지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안에 들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지난주부터 말씀해 주셨던 주식 종목 지금 매수 타점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타이밍도 받아가실 수 있고요. 히든 코인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까지 덤으로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방 들어오실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방송에서 못 다 들은 얘기들까지 다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